천하의 트럼프도 무서워하는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본 비질란테, 채권 자경단, 우리말로 채권 자경단이라 하는데요. 실제로 채권 시장에 자경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상식에 벗어나는 어떤 정책을 펼 때 채권을 투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를 올려서 정부의 이자 비용을 높여 징벌에 나서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을 모두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왠지 불안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이 모바일 앱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채권을 팔아대는 그런 개인 또한 채권 자경단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징악이 아니라 손실이 두려워서 팔 뿐이죠. 이 명칭은 월가의 채권 구루인 에드 야데니가 1983년에 처음 썼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외신에는 CNN 등에서요. 채권 자경단이 돌아올 수가 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달 초에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 채권 자경단이 홈런을 쳤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가 또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때 채권 자경단의 역할이 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는데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국채금리가 급등, 그러니까 국채값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바로 13시간 만에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4일까지 국채가 금리가 급락하고 있었는데 7일부터 급등했거든요. 4일에 4%가 안 되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9일날 4.3%를 넘어섰습니다. 또 아시아 시장에서 또 국채 금리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트럼프는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시장이 까다로워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채권 시장이요. 어젯밤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걸 봤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살짝 겁을 먹은 모습은 평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트럼프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 채권 자경단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만한 게 채권 시장 폭락은 정치인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22년에 취임했던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인데요. 재원 대책 없이 그냥 취임하자마자 세금 깎겠다.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니 영국 정부의 돈을 빌려준 영국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세수 대책도 없이 그냥 돈을 그냥 계속 쓴다? 그럼 나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거야? 이런 의문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영국 국채를 투매를 한 건데요. 이 시장 금리 상승은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줍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자 비용 상승이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투자를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가계 입장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 이것도 좀 가계 입장에서 굉장히 고난이고 또 부동산과 자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 45일 만에 사임하는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인이 채권 자경단에 항복한 사례가 있는데요. 1994년으로 되돌아가 보죠. 미국발 채권 시장 붕괴가 있었고 이걸 우리가 채권 대학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2년 차 때 1994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초에 한 6% 조금 넘다가 연말에 8%를 좀 넘는 2%포인트나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빌 클린턴이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확장 재정,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당연히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공급하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해가지고 채권을 던졌습니다. 여기 한 해 동안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한 2천조 원 정도의 가치가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또 이 사건이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외환 위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시장 반응에 놀란 클린턴은 확장 재정 계획을 접고 균형 재정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처럼 트럼프를 잔뜩 쫄게 만든 채권 자경단,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추측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또는 중국이라는 추측이 좀 유력합니다. 두 나라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는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이 매도 주체라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이랑 몇몇 대형 자산운용사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 일본이다 이렇게 리드를 잡았다고 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도 마찬가지로 일본 투자자 사이에서 미 국채를 팔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도 유력한 후보죠.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가 미 국채 보유량을 많이 줄여왔지만 여전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SBC 니코증권은 중국이 관세 보복 차원에서 미 국채를 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보복을 위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미 국채를 투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미 국채 매도가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다는 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국채를 보관하고 있는 중국이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에 미국채를 보관하고 있는 중국이 이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팔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권 작용단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인데요. 트럼프노믹스에 정면으로 반항하게 되는 게 바로 고금리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노믹스가 잘 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는 그런 저금리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를 부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체의 이자 비용이 낮아야지 제조업체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게 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도 대규모 재정 적자가 또 있으니까 또 이자 비용이 낮아지면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도 또 줄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한테 계속해서 금리 내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저금리를 추구한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1월에 발간된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미란 보고서에 있습니다. 41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요. 스티븐 미란 지금 트럼프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데 이 사람이 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가이드라는 이 보고서가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워낙 시장에서 화제가 된 보고서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책사는 스티븐 미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권 작용단에 이어서 달러 작용단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이제 달러 작용단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데요. 물론 트럼프는 저금리도 선호하고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작용단이 채권 작용단과는 다르게 트럼프한테 얼마나 위협이 될까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달러 약세가 워낙 가파릅니다. 달러화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날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달러화 지수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0%가량 하락을 했는데 1970년 초 이후에 이렇게 한 해 동안 이 같은 기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요. 이렇게 빠르게 달러화 지수가 하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채권 작용단에 대응하면서 파월한테 금리 내려 하니까 달러 작용단이 나타나고 또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달러 급락 현상의 가장 주된 요인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경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우려에도 관세랑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트럼프들의 발언 이게 바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자극하다 보니까요. 트럼프가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금은 미국을 빠져나가는 그런 탈미국 흐름이 좀 관찰되고 있는데요. 달러화 지수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많이 떨어졌고 미국 증시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달러 대체 자산은 강세입니다. 엔화에 대한 투기적 롱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도 사상 최고로 많이 오르고 있죠. 또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보통 미국 기술주랑 연동하는데 기술주랑 다르게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교역국을 상대로 환율 협상을 벌일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지금 달러화 투매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는 제조업체, 미국 제조업체에 좋고 약달러 역시도 미국 제조업체의 수출에 좋죠.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싶어 하면 트럼프가 비관세 부정행위를 연구하면서 환율 조작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채권 작용단에 더해서 달러 작용단이 시장이 트럼프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사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강경하면서도 이 돌발적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채, 주식, 통화 이것들을 투매하려는 셀 US의 흐름이 당분간은 변동성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